안녕하세요. 간호학개론 A반 5조 막막하죠. 간호의 역사 정리 원시 시대에서 중세 후기 세계 간호를 발표하게 된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원시 고대 상고사회 간호에서는 원시 시대는 본능적 경험적 간호를 하였고 가족 중심의 간호를 하였습니다. 원시 시대는 여성이 양육과 아픈 가족을 다 돌보았고 모성애적 간호와 가족 간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시시대 때는 물환론이 모든 물체가 살아있으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고시대도 마찬가지로 가족 중심의 간호가 되었는데 경험적, 미신적 간호를 주로 하였습니다. 이때는 여신들에 대한 인식이 특히 있었고 질병은 신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대 역사와 간호에 대해서 볼 건데요. 고대는 우선 바빌로니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빌로니아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과 법률을 갖추었고 마법의 힘을 믿었습니다. 질병은 신을 불쾌하게 하거나 신에 대항한 죄의 처벌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외과적 시설이 있었고 악령을 몰아내기 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딱히 간호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집트는 이모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초의 신부의사이자 내외과의 의사이자 건축가이자 성직자입니다. 이집트는 공중위생과 위생법이 발달하였고요. 배수시설, 음식운동, 신체적 청결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또 이집트엔 파피루스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완성된 의학사입니다. 또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하는 미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고대 히브리인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고대 히브리인은 모세법을 기반으로 이집트의 위생 법규를 포함한 개인, 가족, 국가의 건강 유지 증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위생, 청결, 수면, 노동을 포함한 법규를 만들었고요. 안식일이 있었고 할례이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베다라는 힌두교 경전이 있었는데요. 위생과 치료에 관한 지식이 있었고 아편을 사용하였고 천연두 예방법을 기재하였습니다. 또 외과적 치료술이 우수해서 진정제, 최면술 등을 이용했습니다. 아소카 왕이 있었는데요. 아소카 왕은 자선사업과 위생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병원과 부속의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만우법전이 있었는데요. 만우법전이 인도의 법전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초기 간호사들은 거의 다 남자였고 숭고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건강관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 의학의 특징은 예방과 혈액순환에 중점을 두었고 음과 양의 두 에너지 힘들의 조화를 중시하였습니다. 기원전 2000년 이전의 건강을 강화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절개, 침시술, 허브요법을 처방하였습니다. 또 오염된 식수를 찻잎을 사용하여 끓여서 먹었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가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는 신화를 통해 사람들의 기원, 건강, 질병, 의료 실무를 언급하였고 태양의 신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건강과 의학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테트리온과 제노도키움이 있었는데요. 테트리온은 현재의 외래진료라고 볼 수 있고 외래진료 시설입니다. 그리고 제노도키움은 현재 입원시설로 된 것입니다. 고대 로마는 그리스 문화 사상을 흡수했고 신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배수시설, 수로, 도로, 하수 시스템, 묘지, 목욕시설 건설을 해서 국민 건강을 신경 썼습니다. 또 근대의학이 발달하였는데요. 군인을 위한 최고의 의학과 간호학 역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전병원, 앰뷸런스 군대병원이 있었습니다. 또 갈렌이 해부학을 발전시켰고 집단 질병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셀서스는 외과 의사인데 염증 증상을 설명하였고 탈장과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시대의 간호를 보겠습니다. 기독교에는 기술적 의료를 중요시하였고 간호 대상이 원래 가족이었는데 가족 외부로 확장하였습니다. 기독교에는 박애주의, 이타주의, 실천, 봉사, 평등주의, 즉 계급주의가 간호 정신에 영향을 많이 주었고요. 페베라는 여집사가 있었는데 최초의 방문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업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과부 집사단과 처녀 집사단과 정식 집사단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에 귀부인 사업가들이 3명 있었는데요. 마르셀라, 파비올라, 파울라 등이 있었는데 마르셀라는 수도원의 청취자고 수녀들의 어머니입니다. 성서를 연구하며 가난한 사람과 병든 자를 돌봤습니다. 파비올라는 사공을 기독교 병원으로 만들었고 최초의 기독교 병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파울라는 순례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원을 마련하였고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다이아코니아라고 있었고 그게 오늘날의 외래진료소이고 제노도키아는 오늘날의 입원시설입니다. 다이아코니아는 여집사단이 포교를 위해서 처음 설립했습니다. 다음은 중세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세전기는 간호의 시대적 암흑기입니다. 중세는 종교적 의료를 우선 중시하였고 간호 대상이 가족 외부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간호 암흑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전쟁, 전염병, 교회 지배, 수도원, 봉건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봉건제도와 종교 전쟁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수도원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로마가 황폐화되고 산속으로 도피하면서 금욕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성당을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 생활을 했고 수도원 안팎의 극빈자를 위한 무료 진료소와 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거기서 베네딕트 규칙이 있는데요. 적당한 수면, 휴식, 식사, 학습, 기도, 노동을 통한 육체,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베네딕트 규칙입니다. 여기서 수도원 제도에서는 간호가 수도원 공동체 생활의 주요 임무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으로 중세에는 봉건제도와 기사도가 중요한데 이것은 중세 전반기로 왕권 약화로 영주가 농민을 지배했고 장원의 여주인이 병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사도 정신으로는 여성 존중과 여성의 직업인 간호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세 후반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중세 후반기에는 도시로 나오게 됩니다. 십자군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중세 후기 간호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황권이 실추하고 봉건사회 붕괴로 촉진하면서 무역 도시 상공은 발달했습니다. 군사 간호단은 십자군 대원정의 산물이며 전쟁과 간호를 동시에 했습니다. 이 군사 간호단은 오늘날의 앰뷸런스 서비스를 제공했고 성유원 기사단과 튜통 기사 간호단, 성나자로 기사 간호단, 성메리 기사 간호단이 있습니다. 군인들의 간호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탁발승단이 있는데요. 탁발승단은 거린 간호단이라고도 불립니다. 무소유지만 보통 귀족 중심으로 간호를 하였고요. 재산과 지위를 포기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삭발성당의 예시로는 성 프란시스단, 성 도미니크단, 성 클라라단, 성 프란시스코, 성 도미니크의 제3교단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간호로는 병원은 치료보다 보호소로서의 역할을 수도사와 수녀가 제공했고요. 독일의 수녀장 힐데가르데는 간호에서의 여성의 영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계
간호 중세 후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대 현대 파트를 담당하게 된 5조 이도경입니다. 우선 근대 먼저 설명하자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1813년에 여성 자선 봉사회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1550년대부터 1850년대에 간호의 암흑기가 있어서 이때 직업적 간호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54년과 1856년 사이에 크리미아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분 나이팅게일 이론가님이 현대 간호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보면 1851년 여집사 간호단 훈련이 있고요. 이때는 독일 카이세르스 베르트에서 하셨고요. 1853년 런던 부인병원 원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1854년과 1856년에 크리미아 전쟁 간호 활동을 하셨고 1859년에 간호에 관한 일들, 위생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셨고 1860년에 나이팅게일 간호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때가 제1회 간호혁명을 주도하신 분이 나이팅게일 선생님이고, 그리고 영국 정부와 일반인 기둥으로 제1 간호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60년 미국 보스턴 간호학교 설립 후 중단이 발생했고 1863년 국제부상자구회위원회 창설이 됐고 1864년 영국 노무병원 중심으로 간호개혁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때 구민법과 지역 간호가 존스 플러스 12명으로 오늘날 보건소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1872년 미국 보스턴 간호학교 재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2년 미국 뉴헤븐 병원 독립된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873년 미국 벨뷰 간호학교가 설립되고 1874년 미국 최초 졸업 간호사가 배출, 1876년 간호 매뉴얼 출간, 1881년 영국 조산학교, 1881년 영국 군대 간호봉사대, 1887년 영국 간호협회 조직, 그리고 이때 제2차 혁명 펜위크를 중심으로 조직적 활동이 생겨납니다. 제2차 간호혁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1881년 맨체스터 병원에서 간호교육을 받은, 그리고 병원 간호혁신 무자격 간호사를 유능한 일꾼으로 교체, 간호교육을 실시하였고 1887년 영국 간호협회 조직, 간호사의 조직적 활동으로의 첫 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1899년 ICN을 창립되었고 조직적 활동을 위해 성 바돌로뮤 병원의 스튜어디스와 협력하였습니다. 그 다음 현대 1990년대로 넘어가면 1901년 ICN 1차 총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2년 영국 해군 간호단, 190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면허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정식 4년제 간호학과가 설치되었고 1916년 영국 로얄 간호대학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18년 영국 공공간호단이 있고 1919년에 영국 면허법이 통과되었고 이때 나이팅게일이 사후가 되어서
자, 1922년 시그마 학회 설립, 1942년 미국 간호교육 특별 기금 예산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1948년 제일 유명한, 잘 알고 있는 세계보건기구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미국 미래의 간호 브라운 보고서가 그 2년제, 4년제로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한국이 ICN과 WHO에 정식으로 가입이 된 아주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2년 미국 간호연맹, 1955년 미국 간호협회 산하 간호연구기금 단체 조직, 1971년 국제간호사의 날, 이거는 ICN에서 5월 12일로 지정하셨고요. 1989년 ICN 제19차 총회, 서울에서 총회가 19차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근대 현대에 대해서 세계 간호 역사를 발표했고, 발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조 막막하죠. 김재륜입니다. 조선시대 간호의 큰 틀을 보게 되면 태종에 이르러서 모든 제도들의 개혁과 함께 의료제도에 있어서도 다수 변혁을 많이 했지만 고려 전통을 벗어나진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의학재민의 정책과 남녀유별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의녀제도가 창설되게 됩니다. 여기 남녀유별의 도의 실천과 여성 의료인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의료제로 의학재민의 정책. 근데 나중에 일단 앞에 부분 더 설명해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여성 전문 의료 인력인 의녀를 공식적인 국가 정책에 의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독특하며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의료 인력이었던 의녀제도를 현대적 의미의 간호사의 효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의사의 효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까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의녀제도의 배경을 보게 되면 남녀 유별의 도를 실천하고 의학재민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이 남녀 유별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성 의료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의녀를 양성해야겠다 해서 의녀제도가 생긴 거고, 이 의학재민의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으므로 여성 의료인을 양성하여 여성들의 병을 간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의학재민 정책이 뭐냐라고 하면은 백성들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이 의학재민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여성 전문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의녀 교육인데요. 문자를 먼저 읽어야지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문자 교육이나 한문 교육을 하게 되었고, 또 맥병, 침구, 약에 대하여 가르치고 의녀의 의술을 정밀하게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실습을 위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1대1 개인 침술 학습으로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외우기 쉽게 1대1 개인 침술 학습을 하니까 실습이 중요하다 라고 본 거고요. 이 의녀 교육이 사실 어디서 이루어졌냐, 이 재생원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나중에는 이 해민서로 합쳐지게 됩니다. 의녀의 신분, 여기서 이제 의녀가
다른 막 양반층의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남녀유별의 도를 실천하기에 맞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이 관비를 은여로 사용했다? 라기보다는 은여로 양성을 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 소유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비를 선택하였고 또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양반집의 여성들은 얼굴을 가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외출을 좀 자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관비의 신분이기 때문에 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있었고요. 또 천민이기 때문에 이게 노비가 천민이기 때문에 양가의 부녀와는 달리 남성 우월음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컸고 또 어느 정도 실력에 도달하게 되면 능력이 좋다 해서 이제 그러면 너 여기서 계속 일하게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비로 은여를 양성하였습니다. 은여의 주요 활동은 간호하거나 조산하거나 이 조산은 아이에 대한 출산 이런 거에 대한 관련한 거고요. 진찰, 명약, 침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 활동했고 이 위에는 간호, 조산, 진찰, 명약, 침구 이게 딱 보기만 해서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간조진 5명에 외침 5개니까 5명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영 활동의 변질인데요. 은여가 원래는 이런 주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활동을 하지 않게 되고 주연의 가무나 술시중을 들거나 범죄자를 색출하거나 사약을 내리는 일 등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양기와 구한말의 간호인데요. 이 계양기와 구한말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 대한제국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삼이사 주축으로 한 병원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삼이사가 뭐냐면 내의원, 전의원, 해민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삼이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새로운 보건 의료 체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호통상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 항구가 여러 개 열리게 되고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의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간혹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의료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거류민을 위한 소양식 병원의 설립인데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일본 거류민을 위한 병원인데, 수호통상 조약. 이 조약이 맺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항구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항구 쪽에 병원이 생기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부산, 원산, 목포, 인천이 세워지게 되었고, 부산엔 재생의원, 원산엔 생생의원, 목포엔 공립병원, 인천엔 영상은 부속병원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제중원의 설립과 배경 그리고 운영인데요.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민여깅이라는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알렌이 치료를 하게 돼서 이 고종이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알렌의 건의로 이 강의원이라는 것을 세우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강의원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2주 만에 제중원으로 개칭이 됩니다. 명칭이. 그리고 1886년에 제중원의 이제 부속에 부인부라는 것이 신설되게 되고 1894년에는 이제 경영을 선교 기관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사 에비슨이 부임을 하게 되면서 제중원은 미국 사업가인 세브란스가 기탁한 기금으로 1904년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제 또 제중원 안에서의 간호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보시게 되면 이게 원래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이 기관이었는데 의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간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언더우드가 남녀 유별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남자가 여자를 간호하기엔 좀 쉽지 않으니까 기녀를 선발을 해가지고 여자 환자를 돌보게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켜보니까 별로 이제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선교사가 간호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교사 언더우드는 전문적 간호보다는 전인적 간호를 더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개헌기와 구원말 간호의 성교계 병원의 설립인데요. 이 하워드라는 사람이 1887년에 이하박당 구내에 부인 전문 병원인 보고여관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틀러가 1908년 이 부인 병원을 착공하게 되고 1912년에 부인 병원을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에 동대문 부인 병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여관을 볼 때 이화여대 부속병원에 이제 정신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성교계 병원의 간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쉴즈와 에드먼즈인데요. 1906년에 세브란스 간호부 양성소를 만들게 되었고 최초의 간호사협회도 조직하였습니다. 이 쉴즈라는 사람은 한국의 나이팅게일이라고도 불립니다. 1903년 에드먼즈는 보구여관 최초 간호교육기관인 보구여관 간호부 양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근대병원 설립과 간호인데요. 이 내부병원이라는 것이 1899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광재원으로 개칭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병원은 외래 중심이었어서 입원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서 전염병 환자를 위한 피병원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콜레라가 유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전국의 콜레라 방역을 위한 기관으로 변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1905년 이후에는 일본인 의료 인력이 광재원에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서양 의술 기관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대한의원이 설립되면서 통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A반 5조 막막하조의 21901 이윤서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복국이 동안의 한국 간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간호의 특징, 교육, 실무, 그리고 법적인 변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의 간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간호는 남존여비 사상과 가족제도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강압적인 행정과 수직적인 관계가 많았고 간호사들은 주로 의사 보조 역할을 했고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역할보다는 보조적인 임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점차 전문직으로 발전하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고 이런 점들이 한국 간호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간호교육에 대해 알아보면 당시 간호교육은 관립과 사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관립 교육기관으로는 조선총독부 부속의학 강습소, 다해의원, 일본 적십자사 위탁간호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간호부 양성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한국 간호사들의 자주적인 노력도 있었습니다. 사립교육기관으로는 1920년에 무시험 면허제가 허가되었고 1924년에는 세브라스 간호부 양성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성교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처럼 일제강점기 동안 간호교육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 간호사들의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제강점기의 간호 실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간호사들은 외래와 의사 보조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간호사는 의사를 돕고 공공보건 업무를 했습니다. 한편 선교사들은 입원 환자를 돌보며 전인 간호를 실천했습니다. 선교계 간호사들은 민간 보건 간호의 기초를 먼저 다졌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전문단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923년에는 조선간호부회가成立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인 간호사들이 만든 첫 독자적인 간호단체였습니다. 그 후 1946년에는 조선간호협회가, 1948년에는 대한간호협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간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간호관료법에 대해 살펴보면 1914년 산파규칙과 간호부 규칙이 제정되어 간호면허시험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인정한 간호학교에서는 무시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고 이후 검정고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922년에는 간호부 규칙이 개정되어 간호학교 입학 자격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931년에는 간호학교 외에도 다른 학교에서 간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간호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44년에는 조선의료령이 제정되었지만 1945년 해방과 함께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쟁 복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951년에는 국민의료령이 제정되었고 이때부터 간호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무시험 면허제와 검정고시제가 부활했지만 간호사들의 독자적인 역할은 여전히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간호사들의 임무 규정은 입원 환자 5명에 간호사 1명, 외래 환자에 대한 30명 대 간호사 1명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간호교육 측면에서는 1953년 간호고등기술학교가 개칭되었고 1962년에는 간호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이 신설되었고 조산원 과정도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교육의 수준도 점차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복구기 동안 한국 간호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었습니다. 간호교육, 실무, 전무단체, 그리고 법의 발전은 모두 한국 간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간호사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더 나은 간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5조 남현지입니다. 해방 직후부터 정부 수립기까지의 간호부터 살펴보자면 간호행정 조직의 변화로 일제강점기 경무청 위생과에서 보건후생국으로 승격한 뒤 1945년 보건후생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간호사업을 위한 최초의 정부 행정부서인 간호사업국이 설치되었고 간호사업국의 주요 활동으로는 1946년 검정고시 제도 폐지 고시, 1949년 폐지, 1962년 완전 폐지, 1946년에 간호부 양성소가 폐지되고 고등간호학교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에 간호사
간호사 교장제가 실행되어 간호사와 조산사를 동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간호사업과로 격화되었고 계단위로 축소되었습니다. 전문단체 활동 변천사로는 조선간호부회에서 조선간호부협회, 그 다음에 대한간호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장기의 간호를 살펴보면 1962년 국민의료령에서 의료법으로 의료업자 규정,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 등이 일어났고 지정간호학교 졸업 시 국가고시 응시 자격 부여, 매년 국가고시 실시를 하였습니다. 1973년에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업자에서 의료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분야별 간호사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간호교육 제도 발전으로는 간호고등기술학교에서 간호학교로, 간호학교에서 간호전문학교로, 간호전문학교에서 간호전문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엔 대한간호협회에서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기의 간호를 살펴보면 임시직 간호사에서 정규직 간호사로 갈 수 있는 발전을 하였고 1980년에는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1981년에는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1987년에는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0년 업무 분야별 간호사에 가정간호사가 추가되었습니다.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업무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바뀌었고 2003년에 전문간호사가 10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제1회 전문간호사 시험을 치렀고 2006년에는 전문간호사가 10개 분야에서 13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간호교육 4년제 1원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고 대한간호협회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간호정책과를 신설하였고 2023년에 윤리강령 5차 개정, 윤리지침 2차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